제가 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게 타이틀을 얘기를 하죠. 해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일간을 얘기를 하고요. 일간을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렇게 월지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월지. 그러니까 요거는 월지가 되고, 자, 크게 보면, 원래 이렇게 보거든요. 요거는 일간이고, 여기 월지고, 이 월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이게 필요한 에너지를 천간에 이렇게 놓았느냐, 가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6글자에서 한 8글자 정도가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이제 살피면, 뭐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성격명인지, 어떤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좀 높은 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성격명인 경우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뭔가에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운이 이렇게 보완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보는 이제 순서는 격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살핍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간하고 월지하고의 관련성을 가지고, 월지를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영역인 거고, 직업이 출발되는 거고, 나 자신이 뭔가 태생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근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출발했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핍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뭐 격국을 무시한다거나 뭐 격을 안 본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 관법은 격만 보는 게 아닌다라는 거죠. 일단은 팔자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단서를 잡는 거는 일단은 한번 격을 본다. 왜? 그 이치는 뭐냐면, 그거는 과거의 어떤 명리 체계들이 잘 형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과거의 방식을 지금에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건 아니죠. 이미 직업의 환경이나 사회의 환경이나 또 개개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로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굳이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한 30% 봅니다. 30%. 안 봐도 뭐 잘 풀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팔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접해 나갈 때는 어쨌든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적인 거고, 뭐 공식적인 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지하고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피면 좋습니다. 50%도 아니고 뭐 60%도 아니고 30%.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사회가 격에 의해서, 격은 하나의 틀이고 구조고 프레임인데, 이거에 의해서만 인간사의 삶이 좌우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보다 영향을 받는 게 덜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본다. 근데 먼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비중은 전체적인 양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 물상 같은 거를 많이 봅니다. 물상 같은, 이것도 뭐 이렇게 한 30%예요. 30%. 그렇죠? 이게 이제 격하고 물 하면 이게 역물론이 되는 거라. 근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팔자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고정적인 게 있는 건 아닌데 한 40%는 비율로 보면 이거보다도 더 많죠. 이런 부분은 그동안 현대명리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론화되고 정립화되고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현상에 임상을 해보고 참 이론은 그럴듯한데 저도 제가 생이지진 아니잖아요. 응? 생이지지.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같은 성인들이 나면서부터 아는 거죠. 아니, 본인도 생이지시 아니라 그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대개 경우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고 이것만 해도 배운 것만큼 아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배운 것을 반복하고 익숙하게 하고 스비지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스비지지예요. 스비지는 이론을 현상에 그러니까 뭐 익히고 마스터하고 외우고 현상에 적용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 선문답할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생이지지나 이 학이지과들은 제가 자주 비유를 좀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짜다 이러면 맛을 안 먹어보고도 짜다라는 걸 아는 게 생이지지야. 학이지지는 뭐냐면 그래 짠가?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먹어보는 거예요. 아 짜구나. 근데 스비지지는 먹은 거 또 마셔보고 온통 바닷물을 다 마셔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네들의 대부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 대상이 뭐겠어요? 이렇게 생로병사의 탐진치의 고해의 바다에 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또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깨지고 또 엎어지고 또 빠지고 이런 게 다 이런 우리네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명리도 이런 경지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명리에서는 그런 경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시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명리의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22글자의 배합체계는 안 바뀌어요.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팔자의 틀을 옷을 쓰고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명리가 이렇게 잡힐 듯, 또 다가올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멀어져 있고, 갸웃거리고,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자를 풀어가는 것은 이러한 형태다. 여기에는 이렇게 12운성도 있죠. 심리도 있고, 신살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궁성 간의 배합이나 조합,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 기존에 있는 체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체계화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건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만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부를 창출하거나 명예를 획득하는 방식도 다양해지는 거고, 그렇죠? 불과 1년 전,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생성형 AI 드러나 봤나?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일반화 됐잖아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이거는 그것 때문에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총이 얼마 전에 뭐 애플이나 여기를 엎질렀더라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게 시대가 그렇게 격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리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운명을 조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앵글은 프리즘은 변하지 않았는데 대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 강단과 강호의 갭이 커지는 거예요. 강호라고 하는 건 현실인데, 강호라는 게 현실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거의 전광석화의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학리적으로 설파하는 그런 강단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죠. 물론
그게 다 서로 교류가 되고 이렇게 보완도 되고 이래야 되지만 명리가 철저하게 실사고시 학문이기 때문에 실사고시 우리 실학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학풍을 지배했던 명리가 그런 거죠.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안 맞으면 그건 그냥 교과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리 이론에는 없는데 실제를 하다 보면 안 맞으면 이 사람 생을 갖고 역순으로도 한번 맞춰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공통적인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명리서에 없는 이론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이론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현재 진행형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매치가 되고 믹싱이 되면 결국은 그게 현실에 부합되는 명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같은 명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나이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인지하는 퍼셉션, 인지 능력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똑같은 팔자를 내가 20대에 쓰느냐, 30대 초반에 쓰느냐, 50대, 60대가 쓰느냐 달라요.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또 그거를 체화해서 내가 받아들인 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50대 중반의 연륜의 나이면 그래도 인생의 어떤 그 한 파스, 그 구간은 내가 겪었단 말이에요. 겪었다라는 게 여명 같은 경우 결혼하고 생활하고 애 낳고 성장시키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딱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애를 더 낳는 시기도 아니고 무슨 뭐 더 뭐가 막 경험이 막 더 상승되고 막 반복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핵심적인 경험들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살면 핵심적인 것들은 어때요? 내가 다 경험을 해요. 그럼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 그 당사자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원하고 바란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어떤 모자르고 채워야 될 뿐,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덜어내고 비워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과유불급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원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거를 당사자가 아니고 타자적인 타인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고 배부른 소리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는 그 사유가 그 사람한테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지나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나가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분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화가. 화가라고 하는 걸 딱 놓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죠? 화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화가라고 하는 것은 유무형적으로 나의 에너지가,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출되고 분출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음악으로도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어떤 공예로도 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영역들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지만 이 그 화가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에너지를 쓰는데 화가가 이렇게 그 캔버스를 이렇게 다투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캔버스는 나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여진 영역 공간이 아니라 그럼 내가 지배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뭐라는 얘기예요? 재성이지,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인데 이 재성이 짜여진 게 아니라 화가는 내가 머릿속에 상상 속에 뭔가 있는 세계를 이렇게 화선지 위에 도화지 위에 캔버스 위에 구현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대상하고 비교적 이렇게 유사성 있게 되는 거는
정의 글자들이겠지. 정으로, 그죠? 근데 뭔가 공간을 내 나름대로 내가 꾸미고 싶다. 이런 거는 재성이 들더라도 편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식상이 있으면서 그 편제적인 형태로, 이걸 그냥 식상생계를 돈 벌고 뭐 성실하고 이런 장사하고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걸 예술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그런 구조가 있으면 뭔가 내가 내 확보된 영역에 뭔가의 내 의미를, 꿈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사고력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그런 게 비교적 약하면 실사가 되는 거죠. 실사. 그러니까 뭐가 이제 화가도 정물같이 본래 놓여져 있는 실체를 그대로 이게 사진인지 실제 그림인지 모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식상 위주로만 단순 반복하는 행위로만, 정밀한 행위로만 이렇게 그 발달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뭔가 상상의 능력, 인성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 가미가 되면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뭔가 가공하고 변형해가지고 끌어내는, 이분이 반추상을 하세요. 반추상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성하고 식상하고 식신하고 식상하고 재성하고가 이렇게 뭔가 좋은 제대로 된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이분도 화가입니다. 이분도 화가. 나이가 병호, 정미, 무신기 2살 차이네요, 그렇죠? 화가인데, 여기도 이렇게 이게 순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상관, 생, 재 형태로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또 편인도 있고, 이렇게 편인도 있고, 여기는 이 그 오화든 축토든 이 서로 이렇게 상반성을 가지고 서로 자극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화가 탕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금일간이 오화는 관이 탕화지만 여기는 내 마음이 탕화니까 이 심리가 이게 십성으로 여기 들어갔다가도 나왔다가도, 그렇죠? 서로 화극금도 되고 인묘도 되고 막 이렇게 서로 밀쳐내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력을 안에의 어떤 이러한 추진력,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 편인의 에너지를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경금으로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자기 재능을 기반 베이스로 해서 실체화, 구체화시키는 거, 그렇죠? 이런 경우. 이분은 예전에 한번 다뤘어요. 오래전에. 부엉이 화가입니다. 부엉이 화가. 부엉이 그리는, 부엉이 그리시는 분. 이분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좀 하세요. 두 가지. 이분도, 민화를 합니다. 민화. 민화를 하고, 민화 중에서도, 특이하게, 다 지금 축월의 기토고 축월의 을목이잖아요. 일단은 뭐 격이나 이런 거 좀 살펴보기 전에 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진술축미 4개 토 중에 가장 음의 음축, 수축, 압축 딱 이렇게 뭔가 얼어있는 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게 축토예요. 그러니까 이 축토를 베이스로 해서 월주의 환경이나 일간이 바라보는 이렇게 생극의 대비 축을 뭘로 보느냐. 여기는 기축이니까 언 땅이 되는 거고, 이 흔히 말하는 인동초의 모습인 거죠. 겨울 얼어있는 땅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생명체를, 을목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거는 갑에서 연결받아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펼치고 예술적인 성향도 되고 영마적인 성향도 되고 그렇죠? 다양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어쨌든 드러내기 전에 이 계절적인 부분에 축월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생존을 하는 게 급선무니까 우선은 그렇죠. 그래서 월지에 축을 놓거나 일지에 축을 놓으면 여기 월지축, 일지축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축이 에너지가 몰린다도 되는데 축이 원래는 자에 일양이 희생하고 축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만큼 양이 꿈틀거리면서 왜? 그 다음이 인월이니까 뭔가 새 생명이 싹 나오는 상황인데 그 기토가 둘러싸고 있는 기토가 산모로 따지면 안에서는 계속 배가 불러오는데 겉의 모습은 이게 계절적으로 소설, 대설 가장 한기가 차오르는 그런 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쓰기에는 이 팔자를 가지고 쓰는 자연에서는 그 모습이 적합한데 왜 그렇게 압축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산모를 생각을 해보라고. 산모가 자연분만할 때 배가 안 부르면 절대로 애가 안 나와요. 만삭이 돼서 그 안에 압력이 차야 그 압력에 의해서 밀고 나오는 게 생명이라고. 근데 그 압력을 견디는 그 축의 그 일반적인 상황이나 형상은 그 안에 모든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춥고 어둡고 좁고 그렇죠? 이런 형국이니까 사람이 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 월지 자리는 부모 형제 자리고 일지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뭔가 풀어주거나 또 그런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뭔가 이렇게 직업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 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거를 좀 잘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환경은 그런 건데 축 중에 이게 예를 들어 기토가 사령을 하니까 축월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가장 축을 대표하는 시기에 난 거예요. 한 달 중에서도. 그렇죠? 한 달 중에서도. 그래서 축은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 상황으로는 뿌리 내리기 어렵고 또 이렇게 얼어있는 땅이고 근데 그게 형제궁이고 부모궁이니까 형제 부모궁의 상황이 주변에 어떤 풀어주는 인자가 없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축 중에 어쨌든 격을 먼저 따지면 기토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기토가 올라가서 본기가 올라간 거예요. 본기가 올라갔으면 그냥 제격이 되는 거죠. 제격. 그러니까 제격이면 가장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편제니까 그렇죠. 뭔가 그 일간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미토도 될 수도 있고 축월의 축토도 될 수도 있지만 그 계절적인 상황을 무시하고라도 일단 격을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편제의 영역에 을목이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역 확보고 재성인데 그러한 확보된 영역을 가지고 뭘로 쓸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현실이잖아요. 내가 뿌리를 내린다니 공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발붙여야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현실인 거예요. 내 공간이나 영역을 확보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게 사업적 인자도 되는 거고 재주나 재능을 펼치는 인자도 되는 거고 이런 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능, 이 에너지가 천간에 뭘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다음 에너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인성하고 식성하고는 간극이 있으니까 연결되는 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순용을 하면 관성을 보는 거죠. 관성을. 근데 축 중에 신금도 들어있으니까 칠사를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그 정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상적으로는 을목은 날아가는 새가 되고 싶은데 또 내가 더더구나 을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정관을 보면 합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가
내가 이 일은 하긴 하는데 여기 어디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묶이면 경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뭐 경에 어디로 묶일 수 있지만 일단 을목일간이 축월에 연월에 경을 맞은 성격이 됐다.